오늘은 셀프 레이키의 앞 계속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부분과 우리 몸이 아프고 통증을 느낄 때 그 작용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통증에 대한 이해도 이게 변하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통증에 대해서 단순히 진통제로 이렇게 무마시키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다른 쪽 시각으로 조금은 해석하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아가서 그 통증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몸이 중첩되는 데미지, 그 작용을 얼마나 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사실 처음에 말씀드릴까 하다가 셀프 레이키 이후에 중간에 조금 찍게 됐네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우리 몸 피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장기 안에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감각들은 많이 없다고 해요. 신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다른 쪽 장기들은 표면에 그런 통증 신경들은 있지만 감각을 느끼는 장기안 자체는 대부분 많이 손상된 이후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반복되는 그런 데미지 중첩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오고 반복되어 오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잠을 잘 때 자는 자세, 베개를 베고 자는 그 목의 각도라든지 잠을 잘 때는 이완됐을 때 그 다리나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들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씹는 우리 한쪽으로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그 습관들 양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골고루 씹어서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한 10년, 20년 계속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근육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근육의 입안의 그 비대칭으로만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3차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근육의 긴장도, 근육의 긴장도라는 거는 그쪽이 좀 더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을 우리가 눌러보면 통증도 더 그만큼 많이 오고, 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흐르는 이 에너지적 신호들, 전기적 신호들을 뭉쳐진 부분들은 전달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런 신호들을 체계들이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환경들이 이 긴장된 몸에서부터 서서히 그런 자율신경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자율신경의 고장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거기에 따르는 몸의 문제들이 점점 중첩돼서 생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처음 제가 초기에 올려드린 목을 이렇게 지압했을 때 숙이는 각도, 흉쇄 유돌근의 시작점, 이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엄청 이 단단한 이 경직도가 다른데, 거북목인 분들은 여기가 유난히 단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몸의 긴장도가 유난히 많았던 분들이 이 흉쇄유돌근의 시작점도 이 부분도 상당히 긴장도가 높았어요. 일반적인 이 경직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흉쇄유돌근 안에는 어떤 신경들과 이것들이 있느냐? 이 제일 큰 동맥, 정맥도 이 안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심장에서 올라와서 이 머리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그 동맥들, 내려가는 이 순환 체계도 영향을 주고요. 음, 되게 중요한 신경 중에 우리 호흡에 관여하는 장기의 활동에 관여하는 미주신경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간섭을 하게 돼요. 이 흉쇄유돌근 하나의 긴장만. 이런 것들이 풀려버리면 호흡 하나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그런 호흡의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들의 산소 공급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세 하나만으로도 그, 그 쌓인 건강들은 엄청나게 10년 후, 20년 후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흐르는 개울가에 가지가 하나, 나뭇가지가 떨어졌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낙엽 같은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겠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눌러진 신경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흐르는 이 몸의 파동을 방해하게 되고, 그런 데미지들이 쌓이면은 우리 몸은 점점 과긴장 상태가 되고, 신경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고, 그 예민한 신경들은 우리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고, 그 통증은 우리가 불편함으로 인식하게 돼요. 근데 그 불편함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통증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진통제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오래 앉아있는 이런, 앉아있을 때 대둔근이나 이상근의 이 긴장, 자골신경 쪽의 압박들, 이런 것들도 참 오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서서히 그런 것들을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함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수행하는 분들이나 명상하는 분들, 그 외에 일상적으로 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작은 습관들, 중첩되는 그런 그 긴장에서 풀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조금 일어나서 앉았다 일어났다거나 다리 푸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 한쪽으로만 내가 씹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렸던 분들은 반대쪽으로도 음식을 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턱을 만졌을 때, 아, 이게 지금 내가 오른쪽이 깨물근이 조금 더 긴장돼 있구나. 그러면은 그쪽을 풀어주고 반대쪽으로도 좀 씹어주고.
음, 잠자리에서도 베개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생각은 음, 인조솜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백나무 칩이라든지 조금 낮게 해서 내가 좀 목이 약간 아치형으로 약간 너무 이런 과긴장 상태로 되지 않는 그 각도를 찾아서 속을 바꿔서 베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가 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데미지들, 그런 반복되는 패턴에서 우리가 체형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신발 부분도 그래. 작은 신발을 신고 구두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이 발가락이 꺾인 상태로 오므러진 상태로 앞이 이렇게 또 막힌 상태로 걸어버리면 이게 계속 신발 벽에 내 발가락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능 장애들이 우리 몸 상체로 전달되는 이 파동과 신경 전달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셀프 레이키 영상의 이 부분은 조금 따로 찍어야겠네요. 오늘은 영상이 너무 조금 길어져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